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화방 분화 촉진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조금 요게, 이게 이화방, 이게, 잠깐만요. 요게 이화방 분화 촉진 관리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화방이 출래가 지연되는 것은 1화방에 비해서 이제 1화방이 끝나고 나서 1화방이 수확을 하는 사이에 2화방 분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2화방 분화가 상대적으로 늦은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1화방이 다 끝날 때까지 2화방이 보이지 않는다. 이제 그런 경우에 원인은 주로 이제 1화방 때 나오기 시작할 때 너무 이제 수확을 좀 땡기거나 뭐 이럴 목적으로 온도를 지나치게 너무 관리해가지고 고온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놈이 영양 생장이 지나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어방이 분화가 늦어집니다. 이제 이론적으로는요. 근데 실제 우리가 이제 그 화분화 검경을 해보면은 이미 1화방이 분화가 될 때 거의 4화방까지는 안에 꽃눈 분화가 다 돼 있는 걸로 지금 거의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1화방이 빨리 키울 목적으로 이제 너무 조기에 일찍 보온을 한다거나 또는 온도를 지나치게 높여버려서 영양생장으로 지나치게 되면은 이게 꽃이 변해버립니다. 그러면은 하나를 건너뛰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2화방의 분화는 보통 1화방이 나왔으니까 다시 3개 내지 4개를 건너뛰고 나서는 2화방이 나와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거는 이제 1화방에 뭐 그 관계하고 상관없이 체내의 질소가 낮게 한다거나 또는 온도를 낮게 하고 햇빛의 일장이 짧아지는 그런 걸로 해서 이제 분화가 촉진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정식하고 나서 이미 그때는 저희가 이제 꽃눈 분화를 확인하고 정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하방 분화를 위해서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이시를 0.8 이하로 낮게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가급적 그때는 하우스 비닐을 항상 열어놓은 상태로 해서 가급적 온도를 낮게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9월 이제 초중순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일장이 12시간 정도로 이렇게 춘분 가까이니까 이제 점점 짧아집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제 촉진이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비 시험을 많이 하고 특히 축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는 이화방을 빨리 내야 되겠는데 이것들이 이제 땅 속에서 점점 이제 작물하고 반응을 하는 거죠. 질소 성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질소량은 나는 적게 주려고 안 줬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질소량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화방의 분화가 늦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이화방 분화를 위해서라도 가급적 질소질, 특히 축분으로 된 퇴비 시용은 가급적이면 적은 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촉성 재배할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9월 이제 초중순 뭐에서 말까지 이제 정식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기비를 줬다. 그래서 추비를 결정해야 되겠다. 그러면 당연히 작물의 상태를 보고 하시겠지만은 이게 비료가 정식하고 나서 작물에 이렇게 흡수되기 시작하는 게 비료를 주자마자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작물이 다소간 비료가 부족한 듯이 보이더라도 추비 시기를 가급적이면 늦추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10월 초 정도까지는 늦추고, 그리고 이제 야간 온도가 이렇게 기온 거죠. 외기 온도가 10도 정도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낮에 너무 높은 관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보온을 시작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실 때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입술을 최소한도 넉 장에서 5장 정도. 이 3회라는 얘기는 완전히 전개된 잎을 말합니다. 완전히 전개된 잎이 넉 장이라고 그러면은 실제 사장님들이 우리 재배하시는 분들이 느낄 때는 보통 6장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새로 발육되기 시작하는 거. 그 정도를 유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는 겨울 재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온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온을 시작하는 거는 보통 정식 후 약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그때 이제 애커방이 분화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때 이제 보온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한낮의 온도가, 하우스 안의 온도가 30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요. 낮 온도가 30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야간에 13도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야간 온도 13도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외기 온도가 10도 이하더라도 가급적이면은 야간에 늦게 닫으시라는 겁니다. 보온 개시를 하더라도. 그래서 애커방이 분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온도 관리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촉성 재배하고 반촉성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촉성 재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일찍 생산하기 위한 육류 방법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꽂는 분할을 어떻게 했느냐, 이런 게 촉성 재배를 잘 할 수 있느냐, 못 할 수 있느냐, 이런 게 결정이 되는 그런 재배가 촉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저온기에 수확이 시작 때문에 계속해서 적절하게 초세를 유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속해서 수확이 가능하도록 하우스의 환경 관리도 하셔야 되고 영양도 떨어지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보통 우리가 촉성 재배 시에 만드는 두둑은 사진으로 보시는 거는 보통 두둑이 약 110에서 120cm 정도, 그 다음에 이랑은 약 40에서 50cm 두 줄 간격이고, 이때 촉성 재배의 정식 간격은 보통 줄 간격은 약 한 25cm를 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잎이 겹치지 않을 정도의,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 한 줄 또 이 한 줄, 요 사이가 25cm 정도가 되도록 해서 양쪽 줄에 있는 잎이 서로 겹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포기 간격은 약 18cm에서 20cm 정도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때 촉성 재배는 정식 시기는 꽂는 분화 후에 즉시 정식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 정식 시기에 화분화가 되지 않은 거를 정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정식 직후에 화분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얘들은 자연적으로 영양생장적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소 흡수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화분화가 늦어지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리고 근데 이때도 보면은 화분화가 조금 덜 돼 있더라도 묘령이 60일 이상의 묘라든지 또는 모종 안에 체내 질소 수준이 낮은 거는 약간 빨리 심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 두둑이라든지 이런 간격은 뿌리 발달하고 그 다음에 배수가 충분히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월 중순에 촉성 재배에서는 기온이 떨어지면은 온도 관리를 통해서 이제 휴면을 방지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때 생육 조건이 주간에는 약
17도에서 23도, 야간에는 한 10도씨 정도 뭐 이런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주간 온도가 25도 이상 계속되면은 생육이 지연이 되고요. 30도 이상이 되면은 생육이 멈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기에 만약에 온도가 5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야간에 그러면은 그 꽃이 피는 그 개화기의 꽃받침이 검게 변하고 화방이 마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간에 35도 이상이 계속 지속이 되게 되면은 그 딸기 꽃의 그 화분이 불량하게 됩니다. 발화가 불량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기온과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시기에 야간 온도가 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후 4시 전에 완전히 밀폐해서 약 15도에서 16도로 관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 뭐냐면은 낮에 이때 되면은 이제 날이 굉장히 좋습니다. 광도 많고 그래서 낮에 충분히 받은 광합성 산물을 이제 광합성을 이제 주간에 계속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들이 빨리 전류를 시키려고 그러면은 온도를 15도에서 16도 정도로 유지를 하면서 전류를 촉진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 온도가 이제 1월, 2월에서 이제 혹한기가 되면은 보통 이제 냉해 피해가 이제 우려됩니다. 이때는 이제 보통 뭐 수막 재배를 하신다거나 또는 삼중 피복 비닐을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시기에 우리는 거의 단동이고 100m 하우스가 많습니다. 이때 온도 5도를 어디서 측정을 할 것이냐, 또는 15도, 16도인데 어디서 측정하는 게 맞는 것이냐, 뭐 이런 데 고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우스가 100m다 보니까 앞에 한 5m는 온도가 낮을 수도 있고, 가운데는 온도가 높을 수도 있고, 맨 끝은 또 온도가 낮을 수도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하우스가 약간 경사진 쪽은 한쪽에서 온도나 습도가 한쪽으로 몰려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내 하우스에 맞는 온도는 어디서 측정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인가. 그리고 앞에, 그 다음에 중간에, 맨 뒤에 이렇게 쟀을 때, 그 다음에 양쪽 측창 옆쪽에, 그 다음에 가운데 일항 쪽에, 이쪽에 온도가 어느 정도 차이 있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최저 온도가 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측정하는, 온도 측정하는 데는 요 생장점 근처에서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하거나 또는 뭐 양쪽 가에서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하우스 축성 재배 하우스 온도 관리를 이렇게 서머리해서 이제 표로 만들었거든요. 이때 최저 온도는 야간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생육 단계를 생육 촉진기, 출래기, 개화기, 과실 비대기, 수확기 이렇게 나눴습니다. 보통 보면은 여기서 출래기하고 개화기는 같이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약 25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생육 촉진기의 최저 온도는 12도로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약 10도에서 13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쓰는 게 영망입니다. 그 다음에 출래기의 야간 온도는 보통 8도에서 10도 정도. 그 다음에 개화기의 온도는 약 5도에서 8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과실 비대기는 뭐 6 내지 8도, 5 내지 6도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렌즈를 두는 이유는 가급적이면은 최저 온도를 낮게 관리하면은 과실 비대도 늦고 조금 늦어집니다만은 과는 더 커지고 그 당도도 좋아집니다. 높은 쪽으로 가시면은 과실 비대는 빠르고 수확은 조금 빠릅니다만은 품질은 약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과도 좀 작아집니다. 그리고 이때 보온 개시 초기에는 약화방이 이제
분화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보통 35도 이상이 되면은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보통 낮에는 약 25도를 유지를 하시고요. 야간 온도는 13도 이상이 되지 않도록 유지를 하는데 보통 5에서 10도를 유지를 시키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꽃이 이제 출래가 되기 시작해서 분화기로 갑니다. 이제 개화기로 갑니다. 이때 보면은 이때부터는 최소한도 약 2주에서 꽃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2주에서 약 3주간 그러니까 15일에서 20일 정도는 이제 적극적으로 물을 주시면서 뿌리 발달을 촉진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하엽을 제거해서 보통 번엽을 넉 장에서 한 5장 정도로 10월 상순까지는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때 요게 이제 그렇게 하는 거는 체내질소 함량을 이렇게 보통 너무 높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화방 분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1차근도 발근을 촉진시켜야 되고 뭐 이런 목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절대 30도 이상은 올라가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요. 이때 이제 바닥에 멀칭을 시작합니다. 보통 멀칭은 10월 상순에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설 보호는 야간 온도가 10도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 시기는 10월 한 중하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초가 되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야간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도 5도 이상으로, 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5도 이하로 떨어져 버리면은 굉장히 늦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꽃이 냉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촉성 재배의 온도 관리를 말씀드렸고요. 이거 뭐 잘못해서 계속 하면 됩니까? 그럼 이제 반촉성 재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담해양 지역에서 반촉성 재배에 가장 적합한 품종은 보통 이제 죽향을 이제 많이 하시는데요. 뭐 서량을 하시는 분도 있고 금실을 하시는 분도 있고 촉성 재배도 뭐 금실이나 뭐 이런 걸 많이 하시는데요. 보통 반촉성 재배는 촉성 재배보다는 약간 밀식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시기가 늦기 때문에 보통 반촉성에 우리가 18cm에서 20cm 간격으로 정식을 하셨으면은 반촉성 재배는 약 한 15cm 정도의 포기 간격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확량을 아무래도 반촉성 재배보다는 촉성 재배가 재배 기간이 짧기 때문에 수확량을 맞추려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조금 밀식해서 제식 주수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정식 시기는 보통 10월 상순부터 시작해서 중순 뭐 이 시기 하는데요. 이거보다 너무 늦어지면 만약에 11월 초에 했다 뭐 이렇게 되면은 보통 너무 늦어지면은 뿌리 발육도 늦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생육이 전체적으로 늦어지기 때문에 수량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거보다 하다 보니까 하우스 상태라든지 냉장하는 시간이 너무 경과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너무 빨리 냉장고에 넣었어요. 그래서 예능 시간이 뭐 10일이 훨씬 넘어버리고 15일, 20일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나는 더 빨리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은 10월 상순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릴 수 없어. 아, 이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뿌리 발육은 굉장히 빨라집니다. 일찍 정식하면은. 근데 이하방의 꽃눈 분화가 이제 불량해지는 거죠. 균일하게 쭉 빠지는 게 아니고 고르지 못하고 어떤 놈은 빨라지고 어떤 놈은 늦어집니다. 그래서 제 시기에 정식할 수 있도록 특히 죽향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냉장 시간을 10일을 계산해서 10월 뭐 상순경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모종 수확하고 냉장고에 넣는 시간하고 이거를 맞춰주는 것이 유래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보온 반축성 비료배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전부터 시작해서 하우스 피복을 완전히 완료하고 지온을 약 10도씨 수준으로 높여줍니다. 당연히 하우스를 씌우고 이렇게 막기 시작하면은 지온은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온도가 보온은 시작 15일 전까지 약 낮은 온도로 30에서 45도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수정을 하겠습니다. 30도 정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30도 정도로. 그래서 보온은 그래서 낮 온도를 30도 정도까지 올리는 거는 생육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보온 개시 전에 30도 정도로 하고 야간 온도는 약 한 10도에서 13도를 유지를 해 주시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10에서 보온 시작 10일에서 15일 전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보다는 이제 가급적 이거는 10일을 최적 시간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보온 시작하고 나서 10일 정도는 낮 온도를 30도 정도까지는 뭐 30의 환기 온도를 맞추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 온도는 10에서 13도 정도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것보다 한 5도에서 7도가 높은 거죠.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보온 개시 전에 충분히 관수를 해서 토양에 수분이 충분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때 수분이 충분하지 않으면은 뿌리가 말라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그 온도가 올라가면은 생육이 빨라지고 수분 흡수율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러면은 뿌리가 쉽게 말라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온 개시 직전에는 충분히 관수하고 그 물이 항상 뿌리 근처에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때 이제 만약에 이게 고온 관리를 10일이 지나서도 깜빡 잊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15일이 넘고 뭐 20일 막 이렇게 너무 높은 온도로 갔다 그러면은 눈 마른병이 생기기 쉽습니다. 보통 꽃눈이 이렇게 나오다가 이렇게 토경에서 보면은 말라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보온 시작하고 나서 땅에 수분이 충분하지 않은데도 계속해서 낮 온도를 높게 관리하면은 눈마름병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온 관리를 10일 동안 했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낮 온도를 천천히 낮춰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겨울, 1, 2월에는 환기 시에 최고 온도에 근접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데 이건 이유는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하루에 평균 온도를 봅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계산을 해도 단동이다 보니까 우리가 8도를 관리하면은 보통 한쪽에서는 6도, 5도까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낮에 환기 온도를 최고 온도 뭐 25도나 26, 7도로 해야 평균 온도를 맞추고 적당한 적산 온도를 맞출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이제 보통 이제 하우스를 닫기 전이죠. 그래서 특히 해가 넘어가기 뉘엿뉘엿해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온도가 급격하게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얘들이 그 작물의 온도 변화가 또 심해지겠죠. 그래서 3시나 4시 그 이후에 그 사이에 온도가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도록 밖에 온도를 가급적이면 차단을 해서 외기 온도가 떨어진다고 그러면은 하우스 안에 만들어 놓은 열이 흘러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3월 이후에 이제 고온기에는 이제 보통 단동인 경우에 하우스가 잠깐 사이에 온도가 막 35도, 40도까지 막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일 체온이 올라가고 과일이 물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물러지기 시작한 데다가 또 이렇게 숙기가 빨라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착색이 덜 되는 것들을 수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과실 체온이 올라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가 쓰는 만약에 서량을 반축성 재배를 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러면은 최소한도 5도씨 정도에서 약 한 4일이나 5일 정도가 경과한 다음에 하우스를 피복을 하시는 게 좋고요. 또는 하우스를 내려둬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 한 4일에서 5일 정도를 지난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내리는 것이 좋고요. 죽향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도 10일 정도가 온도를 낮은 수준을 유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시기가 뭐냐면은 죽향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2월 초순경 정도 그래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서 생리적으로 휴면 타파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반축성의 이제 그 생육 온도를 말씀드리면은 보통 보온 개시기부터 출래기가 보통 10일에서 15일인데 가급적이면은 10일 쪽으로 맞춰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낮 기온은 35에서 45도가 아니고 30도에서 35도 정도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약 한 13도 이렇게 맞추시고요. 출래기와 개화기는 주간 온도를 뭐 기간은 한 20일 정도 됩니다만은 이제 30도로 되는데 보통 제가 생각할 때는 약 25도에서 28도 정도로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보온 개시 출래기보다는 조금 낮게 8도에서 10도를 유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화하고 나서 과실 비대기까지는 보통 25도에서 28도면은 뭐 상관없습니다. 이때 온도를 8도, 10도로 했는데 이거를 보통 5도에서 8도 정도로 이렇게 조금 더 낮게 관리하시면은 그 과의 경도라든지 당도를 조금 더 높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조금 이제 숫기를 앞으로 좀 당기고 싶으시면은 온도를 높은 쪽으로 가시고 숫기를 좀 천천히 하시고 당도도 좀 충분히 올리고 싶다 그러면은 약간 낮은 쪽으로 가시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대기에서 이제 수확기까지는 보통 25도 되는데 보통 우리는 23도에서 25도 정도로 보고요. 그리고 온도를 6도에서 8도인데 보통은 5도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5도를 맞추기가 단동하우스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뭐 6도에서 8도 요 사이도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상적인 온도는 이제 5도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한 8도 정도를 하시면은 하우스 안이 두루두루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확기 이후에는 보통 23도, 25도보다는 약 20도에서 23도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하시고요. 하우스 안의 온도는 뭐 5 내지 6도면은 충분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관념적인 온도입니다. 근데 이 온도가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이제 재배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하우스 성질하고 이런 걸 생각하셔가지고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아,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측정기라든지 센서나 뭐 이런 걸 따져볼 때 이게 이 정도면은 맞겠다. 이 정도면 안 맞겠다. 아니, 내 하우스는 조금 더 높여야 된다. 조금 낮춰야 된다. 이런 것들은 전적으로 재배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느끼셔야 된다는 거죠. 들어가서
입구만 저 보시는 게 아니고 가운데도 보시고 멀리도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측정하는 거는 그 재배하시는 분들이 하우스 안에 어떤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그 지점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주기적으로 하우스 안에서 보면서 그 포인트를 이렇게 측정을 하셔야 됩니다. 보시고 나서 온도가 좀 높은 것 같다 또는 낮은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조금 더 올렸으면 좋겠다, 낮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는 품질이 더 우선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가급적이면 온도를 낮추시는 게 좋고요. 아니다, 나는 조금 더 빨리 수확하고 다음 화방도 빨리 땡기고 관은 좀 작더라도 충분히 해야 되겠다 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조금 온도를 1도나 2도 정도 높이시면은 그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지금부터 이제 생각하는 게 이제 봄철 고온기가 이제 다가옵니다. 그러면은 그 여지껏 이제 저온에 있다가 지금부터 광도 많아지고 낮 온도도 점차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래 되면은 지금까지 얘들이 과일을 만들고 꽃 피우고 하면서 쭉 억제되어 있던 게 그래서 과로만 계속해서 영향을 보내던 그 습성에서 이 친구들이 이제 몸을 키우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얘들이 과로 보내던 잎들을 신초 부위나 아니면 잎으로 계속해서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1화방하고 2화방 초기까지 따던 맛있는 과일들이 점점 맛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은 낮의 온도를 여기 보시면은 수확 이후에 20도, 23도인데 여기서 가급적이면은 낮은 쪽으로. 그래서 얘들이 막 온도가 높으면은 이제 신초 부위로 막 가면서 엽신장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가급적이면은 억제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제 그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온도를 낮추는 거는 보통 우리가 차광을 한다거나 또는 도포제 처리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3월 말 정도까지는 그때도 딸기를 키우기 위한 이제 광량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차광이나 도포제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환기를 빨리 열고 늦게 닫고 그리고 만약에 도포제나 차광을 하는 경우에는 차광의 경우에는 뭐 25%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그보다 더 많은 차광을 한다고 그러면은 4월 이후에 차광을 개폐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드셔가지고 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진주 쪽에 가보면은 그 외부 차광을 합니다. 그래서 한 낮에 뭐 한 10시 반부터 한 2시까지 낮에 외부에 차광을 합니다. 그러면은 하우스 안에 그늘이 심하게 생기지도 않고 차광률을 한 25%에서 30% 정도 해가지고 하우스 안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방극현 선생님께서 정식 전에 모종을 냉장시켜야 하는지 한다면 얼마나 하는지 하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일반적으로 그 서량이나 메리퀸이나 금실은 냉장이 필요 없는 품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휴면 타파하기 위해서는 냉장을 뭐 서량 같은 경우에 서량이나 메리퀸 같은 경우에는 금실은 제가 경험이 많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진주 쪽에 금실 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냉장을 거의 하질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시고 싶으시면은 뭐 보통 3일 정도에서 약 1.5도 정도에서 한 3일 정도 냉장을 시키면 될 것 같고요. 죽향인 경우에는 반드시 냉장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냉장하는 시간이 10일 정도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10일보다 짧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 과가 이렇게 길쭉하니 길어지고 단단하고 그러니까 살이 안 묻는 거죠. 이렇게 이런 정도로 이렇게 삶아가지고 이렇게 쭉 빠지는 그런 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냉장을 하실 때, 죽향을 냉장을 하실 때는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가득 채우지 마시고 놓고 컨테이너 위쪽에 위나 아래쪽에 공간이 있어가지고 같은 시비를 하더라도 똑같은 온도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를 꽉 채우시면 안 됩니다. 컨테이너도 꽉 채우잖아요. 그러면은 컨테이너 바깥쪽, 외부 쪽에 싸져 있는 쪽하고 가운데 있는 쪽하고 온도 차이가 납니다. 보통 1, 2도 차이가 한 이틀 지속돼 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시비를 했는데 외부 쪽에 있는 거는 충분히 냉장 시간을 거쳤어요. 근데 속에 있는 경우는 냉장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죽향하시는 분들은 아마 경험이 있으실 건데요. 봤을 때 어느 한쪽에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딸기가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보시나요? 이런 모양, 이렇게 길쭉하니 빠지는 이런 모양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군데군데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뭐냐? 제가 이제 보면서 냉장을 어떻게 시키셨습니까? 만약에 냉장을 안 시키면은 죽향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형과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1번, 2번 과에서. 그래서 냉장을 한다 그러면 10일 정도를 하시면 가장 좋겠고요. 만약에 15일이 넘어진다. 그러면은 기형과는 없습니다만 문제는 잎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영양생장이 굉장히 강해지고요. 그 다음에 그 잎자루도 이렇게 길어지고 잎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손바닥보다 훨씬 커집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너무 영양생장이 너무 우세하다 보니까 늦어지는 거죠. 자꾸.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만약에 죽향을 냉장을 했는데 25일 정도 됐다. 그러면은 저는 차라리 그럼 한 5일 정도를 더 하시라고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적절한 냉장 기간 한 10일을 거치고 10일보다 이제 지나가면은 냉장 기간을 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훨씬 더 지나버리는 게 30일 넘어버리는 게 오히려 과생산에 안정적입니다. 소형도 안정적입니다. 이거는 네덜란드에서 시험을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질문도 있으신가요?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시 질문 지금 있으신가요? 질문이 있으시면 오른쪽 상단에 발언권 누르셔서 마이크로 질문하셔도 됩니다. 있어요? 네. 구름 위에서 그림판을 활용을 한다는 게? 구름 위가 어디 있습니까? 송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네. 여기서 클릭show. 그 그림이 제가 이게 익숙하지 못해가지고 한번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꼭지고요. 과가 이렇게 길어집니다. 이 부분이 하얗게 있는 거죠. 이 부분이 흰색이고 이 부분만 착색이 됩니다. 근데 이 과가 되게 단단해요. 이게 아마 죽향하시는 분들은 이걸 여러 번 보셨을 건데요. 그래서 이것들이 생기면은 이제 내가 냉장이 충분했는지 충분하지 않았는지를 꼭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토경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양액재배인 경우에는 관수하는 게 상당히
아침에 해가 뜨고 나서 1시간 또는 2시간 후부터 주기 시작해가지고 해지기 1시간이나 2시간 전에 끝내고 하루에 주는 물량은 딸기가 먹는 물량을 계산해서 그거를 하루에 몇 번에 나눠서 광량에 따라서 주면 됩니다. 근데 토양인 경우에는 배지가 크고 이제 그만큼씩 물을 줘가지고는 기별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수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점질 토양이고 물 빠짐이 안 좋은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뭐 이틀에 한 번 하시는 분도 있고 3일에 하시는 한 분도 있고 또는 하루에 한 번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물 빠짐이 너무 좋은 분은 어떤 분들은 뭐 하루에 2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주는데 계속해서 영양분을 공급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는 때때로 보고 영양분을 공급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처음에 이제 그 포장 만들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기비 시용이 충분하고 작물이 상태가 봤을 때 충분한 영양 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은 굳이 관비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에 익숙이 돼 있으시면은 추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추비로 이제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 그때는 추비를 만약에 생각하신다 그러면은 물은 주는 간격을 이렇게 며칠 할 것이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물을 주실 때는 처음에 두둑을 만들 때는 그 옆에 두둑 옆으로 물이 배 나올 정도로 물을 줬다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작물 재배가 시작되면은 밖으로 빠져나오도록 물을 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 내 토성에 따라서 물을 하루에 주는데 이거를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분소호수라든지 또는 점적 테이프를 하는데 보통 그 내가 물을 주고 얘가 작물이 시드는 기미가 언제쯤 보이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보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관행이 그 재배하시는 분들이 나는 10분씩을 줬다. 그러면은 10분을 주고 작물 상태를 관찰을 하는 거죠. 근데 하루가 지나도록 시드는 기미가 없고 두 번째 날 보니까 한 점심때쯤 시든다. 그러면은 10분에서 조금 땡기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한 번씩 줘야 되겠다. 우리 생각을 하시면. 그래서 한 8분 정도를 하고 그다음도 관찰하고 그래서 날마다 같은 시간에 8분씩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왜 일주일에 한 번만 줘도 되는데 날마다 줘야 되느냐? 이건 뭐냐면은 이거를 물을 일주일에 한 번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첫날 물 주는 날은 작물 뿌리가 거의 물속에 잠겨 있습니다. 그러다가 얘들이 계속해서 그 증산을 하고 일을 하면서 토양의 수분을 이제 빨아다 쓰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토양 수분량이 점점 적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3일, 4일 되면은 이제 거의 얘들이 마시는 물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5일, 6일 되면은 이놈이 거의 이제 그 목이 말라 죽을 정도 됩니다. 그때 또 물을 주는 거죠. 그러면은 수분의 골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우선 이제 가장 큰 문제가 팁번의 문제가 가장 심하게 되고요. 두 번째, 팁번이 생긴다는 얘기는 이제 일액이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딸기에 일액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일액이 나올 때 근압으로 해서 토양에 있는 칼슘이나 이런 것들을 밀어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밀어 올릴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다가 멈춰버립니다. 그러면은 잎끝이 마르고 타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토양에 수분 부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그거를 이제 재배하시는 분들이 찾으시던데 만약에 점질 토양에서 나는 도저히 어쩔 수가 없다 그러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뭐 그러면은 관행대로 하시는데 문제는 그랬을 경우에 그렇더라도 가급적 물을 일정한 수분량은 토양에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그 초기에는 정식 후에 충분히 관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물이 충분히 들어가고 뿌리가 완전히 닿고 활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제 충분히 관수를 합니다. 그거는 이제 초기 생육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정과방 수력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때 관수하는 경우에는 방법은 뭐 가급적 적은 양으로 정식 직후에는 그 뿌리가 빨리빨리 나올 수 있도록 적은 양, 처음에는 충분히 줬으니까 정식하고 나서 물 한번 주고 나면은 물을 조금 적게 줍니다. 그 대신 적은 양으로 자주 줘서 애들이 영양생장을 촉진시켜 줍니다. 양액 같으면은 뭐 한 20분, 30분에 한 번씩 조금씩 그냥 물을 줘가지고 계속해서 하는데 토양의 경우에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 적은 양을 조금씩 해가지고 늘 필요할 때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보면은 한 일주일쯤 지나면은 이제 안에 속잎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그때 안에 파보면은 이제 하얀 뿌리들이 2cm, 3cm 뭐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러면 얘들이 속잎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렇게 자주 주던 거를 점차 간격을 띄우고 과습되지 않도록 관수 횟수를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개화기에는 당연히 과습하면은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관수는 옛날에는 분소수를 많이 씁니다. 지금은 거의 점적 테이프를 씁니다. 그래서 저도 분소수보다는 점적 테이프로 필요한 양만 주는 그런 관수 방법이 좋습니다. 그리고 물 주는 건 시간은 보통 맑은 날 오전 중에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특히 우리는 이제 한겨울철이니까 해가 충분히 비치고 안에 멀칭 안에 지온이 올라간 다음에 물을 주시는 게 갑자기 찬 지하수가 들어가서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점적 호수에 1회당 10 내지 15ml씩 관수를 하는데 이거는 포장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특히 관수를 그렇게 자주 안 하시고 뭐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뭐 이렇게 또는 일주일에 한 번 주시는 분들 경우에는 수확 직전에 관수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관수를 하면서 보통 이제 비료를 이제 관비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기비로 충분하고 추비로 안 하시는 경우 이제 토경용 양액을 조성을 하는데요. 토경용 양액은 토양 분석에다가 지하수 분석을 한 결과를 가지고 A탱크, B탱크 양액 조성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토경의 경우에는 이제 양액인 경우에는 1톤을 얘기를 하는데 토경의 경우에는 1톤은 너무 많습니다. 이시도 낮고 그리고 꼭 날마다 양액을 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1톤으로 처방을 받으셨더라도 그거를 감안을 계산하셔가지고 한 300리터나 뭐 한 200리터 정도만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액을 주는데 이미 토양에는 비료가 있었잖아요. 뭐 기비가 됐건 뭘 했건 간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감안해서 뭐 처방을 받을 때 뭐 1.0이나 뭐 1.1로 하셔도 그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양액을 공급하면은 토양에 또 염류질적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루 양액을 공급하고 이틀이나 3일 정도는 그냥 맹물을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나면서 작물 상태를 보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세력이 떨어지고 잎 색깔도 연해지고 초세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러면은 오늘 양액을 공급했고 하루만 맹물을 주고 그 다음날 또 양액을 공급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괜찮다. 그리고 딸기를 먹어보니까 당도가 너무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러면은 물량을 조금 줄이거나 아니면은 위시를 약간 올려가지고 또는 하루 물, 하루 양액, 하루 물, 하루 양액 뭐 이런 식으로 공급합니다. 근데 그거를 저쪽으로 계산하는 거는 재배하시는 분들이 하셔야지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토양의 성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늘 하우스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작물 상태를 보면서 결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급 횟수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양의 특성에 따라서 공급 주기를 결정을 하는데 가급적이면은 저는 매일 주는 거를 권하고요. 그리고 매일 주는 게 중요한데 가급적이면 오전, 오후 이렇게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한 2번 정도 한 번은 비료, 한 번은 맹물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반드시 토양 수분의 변화가 급격하게 되지 않도록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갑자기 토양 수분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요즘 같이 과일을 따고 또 새로 꽃도 나오고 이런 경우에 열과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열과가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토양 수분이 많았다가 또 아주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만약에 날이 갑자기 해가 쨍 났어요. 근데 물이 필요합니다. 그때 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십니까? 티번이 옵니다. 잎끝이 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